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진부연의 신분으로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굳이 혼인해. 낙수는 우기 만들어준 발판으로 탈출을 감행하고 더 이상 못 나온다며 혼인 전에 찾아달라 한다. 서방님. 1회 낙수 앤드 진부연과 장욱의 재회. 갑자기 서방님. 시즌2는 시즌1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죽어가던 낙수를 구한 건 진씨 집안이었는지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진부연의 신분으로 진요원의 밀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에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얼음돌을 품고 부활한 장욱은 환혼인을 처리하는 술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환혼인을 처리하는 술사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욱은 얼음돌 때문에 악령에 시달리는 기구한 삶이었다. 시즌1에서 당구와 초연은 혼인 직전까지 갔었지만 환혼인에게 아버지를 잃은 초연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당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했고 둘의 사이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어 보였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초연이 거리를 두는 건 진요원에 숨겨둔 낙수 진부연 때문인 듯했다. 진요원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외부의 출입을 철저히 금하고 있었으니 하지만 욱은 출입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요원으로 숨어든 환혼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술법을 이용해 진요원에 들어간다. 욱이 진요원에 들어온 걸 알게 됐지만 진씨 모녀는 밀실의 결계를 쳐두었기에 욱이 낙수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환혼인을 처리한 욱은 우연히 눈에 들어온 밀실로 결계를 부순 채 들어섰고 낙수와 재회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밀실을 빠져나가려던 낙수는 욱에게 자신을 데리고 나가달라 부탁하고 욱은 낙수가 자신의 몸속에 든 얼음돌을 발견하자 약간의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왜 이곳에 갇혀있는 건지 이유를 물었다.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내 죄목이야. 난 죽은 사람이거든. 죄목이 자신과 비슷하단 것에 이끌린 욱은 자신이 데리고 나가면 의심을 받는다며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주고 떠났다. 한편 진호경은 낙수를 계속 진요원에 묶어두기 위해 데릴 사위를 들이려 한다. 사실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굳이 혼인을 시키려는 이유는 혼인에 태어나는 장손녀에게 진요원을 물려주기 위함이었다. 낙수에게 진부연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녀를 숨기는 건 마음 한켠의 부연이 아닌 낙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 진호경이 데릴 사위감으로 부른 사람은 유래 당숙이자 서왕비의 사촌인 서윤호였다. 낙수는 욱이 만들어준 발판으로 탈출을 감행하고 곧 붙잡힐 것을 알기에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미리 자신의 신랑감을 만나 혹 진호경과 뜻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진요원의 물건 때문에 주월에게 도둑으로 몰려 쫓기게 되고 낙수는 도망가던 중에 현재 대호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 들었던 욱을 발견한다. 그 후 자신이 죽었다 알려진 진부연이라 밝혔고 진요원을 나가기 위해 신랑감을 직접 찾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장욱 나랑 혼인해줄래? 네가 나의 신랑이 되어줬으면 해. 제대로 미쳤구나. 하지만 장욱은 미친 신부감이라며 거절했다. 그런데 욱은 진요원 사람들이 낙수를 열심히 찾는 걸 보곤 그녀가 진짜 진부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 낙수는 자신이 진짜 진부연이라며 자신의 능력이라도 필요로 해달라 청하는데 욱은 도움이 필요해지면 다시 찾겠다 하고 낙수는 자신이 혼인을 하게 되면 방에 갇혀 더 이상 못 나온다며 혼인 전에 찾아달라 한다. 욱은 얼음돌을 감당하기 버거워 누군가 빼내주길 원했지만 박쥐는 얼음돌을 꺼내면 죽는다며 안 된다 한다. 적어도 버거움은 내려두고 편안해지겠지요. 그런데 진부연이 진짜 살아있다면 초대 원장 진설란에 버금가는 사람이었을 거란 얘기에 욱은 그녀가 자신의 얼음돌을 빼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사이 낙수는 꼼짝없이 혼인을 하게 되어 낙담해 있었는데 낙수가 서윤호와 만나기 전 욱이 낙수를 데리러 나타난다. 가자. 그래. 갑시다. 서방님. 진부연의 존재를 송림 전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3년 전 있었던 일이 밝혀졌다. 그래서 서유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만장의 앞에 소개하는 자리에 모습을 보인다. 다신 진요원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했다. 이외 장욱 낙수의 혼을 가진 진부연과 혼인 선포. 진부연이 혼인하기 전 그녀를 구해낸 장욱. 욱은 진부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들었는데 낙수의 눈이 멀쩡하자 일단 환혼이네. 눈에 있는 푸른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본다. 하지만 푸른 자국은 없었고 살짝 의아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겼다. 근데 날 왜 데리러 왔어? 너한테 필요한 나의 쓸모는 뭐야? 너 내 몸 안에 기운이 보인다고 했지. 이건 얼음돌이야. 아주 예전에 진부연은 경천대호 안에 있던 얼음돌을 찾아 꺼냈다고 했어. 기억은 없어도 돼. 너의 그 대단한 실력만 있으면 그게 너의 쓸모야. 진부연이 사라지자 박당구를 의심한 진씨 모녀는 진요원에서 훔쳐간 걸 내어놓으라며 송림을 찾는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숨겨왔던 진부연의 존재를 송림 전체가 알게 됐다. 그 시각 욱은 진부연을 장씨 집안으로 데려가 자신과 혼인할 사람이라 알렸다. 부연은 욱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기뻐했지만 욱이 원하는 실력은 발휘할 수 없어 걱정한다. 그리고 역시나 욱은 혼인하기 전 부연에게 자신이 원하는 실력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했다.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불을 꺼뜨려 보라며
등불을 꺼내 보이는데 부연은 하지 못했다. 10.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실력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 눈으로 기운을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면 너는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부연에게 실력이 없단 걸 알게 된 욱은 진요원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그러자 진부연은 자신을 쫓기 위해 진요원에서 추적사를 묶어뒀다며 자신이 밤사이에 욱과 부부가 되었다 할 거라며 협박한다.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여기도 좋고 너도 좋아. 하지만 욱은 자신의 힘으로 그 실을 끊어냈고 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끝내 돌려보냈다. 실의 기운이 사라지자 진호경은 부연을 살려낸 이 선생을 찾아가 물었다. 설마 그 기억과 힘이 돌아온 걸까요? 기억이 돌아왔다면 도망갔을 수도 있지. 그 몸 안에 든 혼은 낙수이니까 몸은 부연입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있었던 일이 밝혀졌다. 자신을 어머니라 부른 것 때문에 부연이를 느낀 진호경은 석화되어 죽어가던 낙수를 건져 올렸고 이 선생에게 살려내어달라 부탁했었다. 환혼술로 낙수의 혼이 이 몸을 차지한 게 아니라 이 몸이 낙수의 혼을 가둔 거였어. 이에 이 선생은 몸 안에 있는 낙수의 기력을 써서 살려야 하는데, 그럼 기력을 붙들고 있는 부연이의 혼을 없애야 한다 했고, 진호경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부연을 후계로 삼지 않고 그녀가 혼인해 낳은 딸을 자신의 후계로 삼으려 했던 것. 혼은 남았지만 기억도 기력도 다 잊은 거네. 그리고 실력이 돌아온다면 지워진 기억도 돌아오기에 낙수의 기억이 살아나느니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 진요원에 가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켰다. 쫓겨난 부연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환혼인에게 휘말려 죽을 뻔하고 욱이 구해줘 장씨 집안에 사흘 더 머물게 된다. 그 때문에 부연을 찾기 위해 초상화가 붙고 그걸 본 진무는 얼굴이 낙수의 것과 같은 것을 보고는 따로 알아보러 나섰다. 장씨 집안에 머물려던 진부연은 자신을 찾는 초상화가 붙었단 소식에 신랑이 어머니의 뜻을 꺾고 자신을 탈출시켜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자신의 신랑을 찾아간다. 그런데 낙수가 오해한 것이 하나 있었다. 자신의 신랑을 서율로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서율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지난밤 욱과 합한주를 나눠 마신 걸 떠올렸고 다시 욱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율에게 혼인을 포기했다 전하며 장씨 집안으로 돌아가려 일어섰는데 그 사이 진요원의 사람들이 잡으러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 진요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진호경은 추적사가 다시 끊어질 수 없게 묶어두자며 몸에 실을 기우는 광기를 보였다. 진부연이 집으로 돌아간 뒤 욱은 뒤늦게 부연이 자신도 모르게 꺼지지 않는 불을 꺼트린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진호경이 진부연을 자신의 후계로 만장의 앞에 소개하는 자리에 모습을 보인다. 이걸 끄면 널 데리고 가줄게. 그리고 다시 한번 불을 꺼보라 한다. 하지만 부연은 못한다 하고 욱은 그냥 돌아서려는데 그때 부연이 다급하게 붙잡자 갑자기 불이 꺼졌다. 꺼졌어. 네. 내가 끈 거야? 진부연의 능력을 확인한 욱은 다른 술사들 앞에서 둘이 이미 부부가 되었음을 알렸다. 진부연은 진요원의 후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부연은 장씨 집안의 장욱과 이미 혼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두가 술렁이고 진호경은 부연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부연은 합한주를 마시고 부부가 된 것이 맞다며 다신 진요원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해 증인도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자며 입맞춤으로 끝냈다. 낙수의 음양옥을 손에 넣게 됐다. 율과도 친해져 모질이 동무가 된다. 욱은 놀라 달려가는데 그곳에 부연이 서 있자 3회 낙수의 음양옥이 빛을 내다. 장욱 나는 절대 내 딸을 내게 내어줄 생각이 없다. 제가 지금 허락을 구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말했듯이 저희는 이미 혼인을 하였습니다. 진호경은 부연이 아니라고 답해주길 기대하지만 부연은 욱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진호경은 만장회의 술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무는 중지하기 위해 혼인을 증명할 증인을 내어보이라 한다. 제 힘이 곧 명분이라면 따지고 깨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있을 리 만무하고 욱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는데 증인도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때 부연이 나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자신이 임신했다 모두를 속였다. 그래서 욱과 같이 만장회를 나가게 된 부연은 장씨 집안에 가서 살게 된다. 다시 등불을 꺼보려던 부연은 잠시 낙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그때 실력이 생겨 불이 또 꺼진다. 기억이 돌아오면 실력도 돌아온다는 말이 진짜 맞나봐. 그것을 목격한 욱은 다시 해보라 하고 부연이 성공하자 데려온 보람이 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임신했다 속인 것에 대해선 골치 아파하는데 부연이 자신을 위해 나섰다는 되도 않는 기대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한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부연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자며 입맞춤으로 끝냈다. 진부연은 장씨 집안에 들어가며 자유를 얻었다 생각했지만 진호경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몸에 꿰어둔 추적사로 통증을 느끼게 만들었고 고통을 끝내려면 부연은 진요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부연은 그저 참는다. 그 모습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볼 줄 알았던 욱은 따로 진호경을 찾아가 부연을 괴롭히는
실패를 부서뜨렸고 부연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부연은 통증이 사라진 것에 의아했었지만 당구 덕에 우기 추적사 실패를 부숴준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기 자주 찾는다는 환혼인들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낙수의 무덤도 마주하게 되는데 갑자기 욱과 음양옥을 나눠 가졌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그때 낙수의 무덤이 무너진다. 그리고 부연은 무덤 속에 있던 낙수의 음양옥을 손에 넣게 됐다. 진무는 혈충 때문에 자신의 수하가 된 소희에게 명예 진부연을 천부관에 데려오라 한다. 미혼양을 써서 진짜 진부연인지 알아보기 위함. 사실 시즌 1에서 서유를 살리기 위해 혈충을 집어넣은 소희는 진무에게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유를 위해선 혈충을 잠재우는 약이 필요했기에 수하가 된 것. 소희는 부연이를 데려가는데 실패했지만 기운을 보는 눈이 있었다며 진부연이 맞다 한다. 욱을 찾으러 다니던 부연은 욱의 친구라는 율과도 친해져 모질이 동무가 된다. 한편 진무는 진요원의 요기로 얼음돌을 얻으려는 왕비와 같은 편이 되어 진요원을 뺏기 위한 계략을 세운다. 그러기 위해선 사위가 된 욱이 힘을 못쓰게 만들기 위해 낙수의 혼으로 뒤흔들기로 하고 혼인은 인정할 수 없으니 진부연을 원래대로 서윤호에게 다시 시집 보내자 한다. 내관날이 돈 좀 있소. 부연이는 돌아다니다 세자와도 마주치는데 세자는 낙수나 낙수의 혼을 담은 부연에게나 휘둘리긴 마찬가지. 추적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려 해도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장욱. 부연은 욱이 정진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기억이 좀 돌아왔다 알려주러 가기로 한다. 그래서 윤옥을 뒤쫓으려는데 윤옥은 부연의 손에 들린 음양옥을 보고 언짢아 하며 음양옥의 기능을 알려준다. 그 옥에 기운을 넣어 불러보세요. 그럼 다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도련님의 신부라는 걸 왜 아무도 믿지 않았는지. 갑자기 음양옥에 자신을 부르는 빛이 나타나자 욱은 놀라 달려가는데 그곳에 부연이 서 있자 자신을 농락한 것이라 생각해 화를 낸다. 너를 부른 건 난데 네가 찾아온 건 내가 아니지. 나 기억이 하나 또 떠올랐어.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좋아했었다. 낙수와 나눠 가진 음양옥을 나눈 기억이 떠올랐다니 손을 대자 더 무너져버린 돌무덤. 도련님한테 시집와라. 진부연을 죽였구나. 널 정말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서. 사회 낙수가 나타났다. 나 이걸 서로 나누던 때가 떠올랐어. 저번엔 없는 증인을 만들더니 이번엔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야? 낙수와 나눠 가진 음양옥을 나눈 기억이 떠올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욱은 어이없어 하는데 부연은 낙수와 욱의 대화를 그대로 전해준다. 새알이네. 그냥 내 맘대로 고른다. 난 빨간 거, 넌 파란 거. 둘이 나눈 대화를 그대로 알고 있자 욱은 어떻게 그걸 아냐며 놀라고 부연은 음양옥을 손에 쥐자 기억이 떠올랐다며 아마 물건 주인의 기억이지 않을까 한다. 그 안에 그의 기억이 남아있다고. 부연은 음양옥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겠다는데 손을 대자 더 무너져버린 돌무덤.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너의 쓸모가 하나 더 생겼어. 돌무덤에 묻어두고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대답을 널 통하면 들을 수 있겠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부른 거야. 오지 말지. 네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가 나랑 혼인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였어. 그 때문에 분위기는 더 싸해지고 진실을 알리 없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될 말만 주고받았다. 부연은 낙수의 무덤을 다시 만들어 놓겠다며 늦게까지 혼자 남아 돌탑을 쌓아 올리고 혼자 갔을 줄 알았던 욱은 멀찍이서 지켜보다 부연이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반딧불이를 보내준다. 이 친친한 남정네. 한편 진무로 인해 경천대호에서 낙수가 부활의 배에 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환혼될 몸을 찾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간다. 그리고 낙수가 환혼인으로 돌아올 거란 소문은 장욱의 귀에도 들어갔다. 세자는 부연이 자신을 내관으로 오해하자 그냥 고치지 않고 내관인 척 츤츤거리는 무더기와의 티키타카 느낌 살아나는 중 왕은 욱을 불러들여 낙수라 불리우는 귀기를 찾아 없애란 명을 내린다. 진무가 세운 자세한 계략은 이러했다. 사람들은 낙수가 환혼되어 장욱에게 나타날 거라 믿고 있으니 지금부터 나타나는 환혼인은 낙수로 의심받게 될 테고 환혼인이 사람을 죽이면 모두 낙수의 짓이 되고 그건 환혼인을 잡지 못한 욱의 책임으로 전가될 거라는 것. 그렇게 욱은 실체도 없는 낙수를 끝도 없이 잡으며 발버둥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부연을 떼어내고 진요원을 왕실에 바치겠다 한다. 도련님한테 시집와라. 부연은 또 욱과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기억이 아닌 음양옥 때문에 떠오른 낙수의 기억이라 오해한다. 돌무덤 일로 살짝 토라져 있던 부연이었지만 욱이 또 말을 착하게 해주자 마음이 사르르. 하지만 그것은 부연의 손톱을 얻기 위함이었다. 김도주는 부연의 손톱을 깎아 욱이 시킨 대로 박진에게 가져다 준다. 그리고 박진은 손톱을 가지고 진우경을 찾았고 낙수가 나타났단 그 헛소리로 인해 진부연이 위험할 수 있으니 진씨 집안에서 도움을 달라 한다. 진무의 위험한 계획으로 진부연이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장욱은 미리 직감한 것. 왕비는 진무의 얘기대로 환혼이니 진부연을 찌를 수 있도록 연회 자리를 마련하고 부연이 찔리자 기다렸단 듯 소리친다. 낙수가 장욱의 신부 진부연을 죽였구나.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부연은 멀쩡히 모습을 보인다. 사실 환혼인에게 찔렸던 부연은 손톱을 먹은 진효원의 귀기주였고 우군 환혼인을 쫓으러 갔다. 그분이 환혼인 낙수를 없애면 낙수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환혼인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리해 더 이상 낙수의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낙수이든 아니든 낙수라 불리운 환혼인을 제 손으로 보냈다는 슬픔에 우군 술을 마시고 우기 걱정되어 찾아온 부연을 무더기로 착각한다. 울 수가 없었어. 널 정말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서. 부연이 멀쩡하게 저작거리를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도 무더기와해 슬쩍이 나타나 옆에 서는 욱. 진무가 그 과정에서 땅을 메마르게 해 그 후 음영욱이 없는데도 낙수를 떠올리게 하는 오해 네가 와준 거야. 소희와 다시 만난 율은 그녀가 보낸 약을 먹지 않았다며 3년 전 자신에게 넣은 게 무엇인진 알고 죽어야 할 것 같으니 뭔지 묻는다. 약을 먹지 않은 사실에 놀란 소희는 살리기 위해 혈충을 넣었던 것이라 답하고 율은 혈충이 자신의 신수원에 자리 잡고 기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대오국에 돌아온 건 생을 조용히 정리하기 위해서란다. 율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율을 시한부로 살게 만든 것에 소희는 눈물을 거기다 율이 자신을 원망조차 하지 않으니 더 마음 아파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로 헤어졌던 당구와 초연에게도 다시 잘 되는 기회가 부연에게서 낙수의 모습을 비춰본 욱은 잠에 취해 부연에게 입을 맞추고 부연은 자신에게 입을 맞춘 게 아닌걸 알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한다. 그 후 욱이 잠에서 깨어나고 몸 안에 얼음돌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욱이 간만에 잘 잤다고 하자 남은 밤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곁을 지켰다. 이제 안 춥지? 그래, 따뜻하네. 다음날 부연이 깨어났을 때 욱은 차를 비운 뒤였고 부연은 두통과 함께 다시금 휘몰아친 낙수의 기억에 또 혼란스러워한다. 부연이 두통을 호소하며 사라졌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 욱은 부연을 찾아 나서고 부연이 멀쩡하게 저작거리를 구경하고 있자 그래도 안심한다. 아프면 얘기를 해. 말없이 다니지 말고. 내 사람 아프다는데 걱정하고 챙기지 않을 사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너도? 그래서 나왔잖아. 욱은 죽은 낙수를 이용한 게 얼음돌을 내리려던 왕비와 진무임을 알고 따로 왕비를 찾는다. 왕비는 욱이 얼음돌의 힘으로 자신을 환원시켜주면 진효원을 뺏을 필요 없다며 기뻐하는데 욱은 희망을 준 뒤 발을 뺐고 다시 자기 사람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했다.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도 무더기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연 때문에 혼란스러운 욱은 또 밀어낸다. 그래서 부연이 침울해하니까 나름 풀려 하는데 푸는 것엔 익숙하지 않으니 살짝 역효과만. 내가 꿩 대신 닭하기를 바란 것도 아닌데 네가 자꾸 닭처럼 구니까 닥치라고 한 거지. 무튼 닭처럼 굴지 마. 그럼 나도 개가 되진 않을게. 진호경은 여전히 부연이를 포기하지 않고 진효원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부연은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좋아서 한 혼인이라며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진호경은 그럼 우기같이 찾아와 자신에게 인사하고 사죄와 부탁을 하라 한다. 욱이 쉽게 굽히지 않을 텐데 부연은 시작 전부터 걱정. 그 시각 이 선생은 욱을 만나 자신이 조사 중인 우물을 마르게 한 물건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물건이 진효원에 보관된 화조를 본따 만든 것 같다며 진효원의 화조가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 부탁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다며 거절하는 장욱이었다. 부연은 은근슬쩍 욱에게 얘기를 꺼내보는데 역시나 단칼에 거절하는 욱. 부연의 사연을 아는 율은 속상해하는 부연을 또 아련하게 바라보는 욱은 거절해놓고 속상해하는 부연의 모습이 눈에 밟히고 김도주를 통해 진호경이 용서하겠다며 같이 인사오라 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부연은 혼자 진호경을 만나러 갔는데 슬쩍이 나타나 옆에 서는 욱. 부연은 놀랐지만 욱은 어깨를 토닥이며 진호경이 요구했던 사과와 잘 봐달란 부탁을 했고 진부연의 체면을 살려줬다. 한편 소희는 율을 위해 진효원을 찾아 진짜 진부연을 자신이 아니 알려주겠다며 신수원에 들어앉은 혈충을 꺼내달라 한다. 하지만 진짜 진부연을 찾을 필요가 없는 진호경은 소희를 별채에 가둬버리고 율은 소희의 부하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는다. 혹 죽으면 그 얘기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했다고. 그 와중에 박진은 김도주에게 청혼해 드디어 사랑의 결실이 곧 부부될 듯. 욱은 진효원에 들어간 김에 이 선생에게 부탁받은 화조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럼 진효원의 문을 열어야 했고 문은 진씨 집안 사람만 열 수 있기에 부연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 선생과 욱이 알아보는 화조를 본뜬 듯한 물건은 역시 진무가 만든 것이었고 얼음돌을 불러내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진무가 그 과정에서 땅을 메마르게 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만들 것을 안세자는 반대하지만 진무는 3년 전 욱이 제왕성을 타고난 걸 안세자가 낙수를 없애는 일에 가담한 것을 빌미로 협박했고 세자는 분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각 진효원으로 향하던 부연은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숨으며
갇혀 살던 삶을 예상케 만들었는데 갇혀 있을 때 거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아주 큰 나무 꼭대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혼자 있는 나한테 누군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데 네가 와준 거야. 너,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이건 그냥 내 얘기야. 그 후 음향옥이 없는데도 낙수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욱의 눈빛이 심히 흔들렸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진부연이 자신의 첫사랑 낙수였음을 미리 구경하고 싶구나. 소희는 유리 걱정되어 돌아왔다가 소희는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욱이 나타나준다. 육해 혈충에게서 서율 지키려던 소희 사망.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돌았나 보다. 너 왜 자꾸 나 헷갈리게 해? 헷갈릴 게 뭐 있어? 내 손을 잡고 내 얘기를 듣고도 어차피 딴 사람 생각만 하면서 부연은 욱이 또 낙수의 생각을 했단 사실에 살짝 비아냥거리는데 욱은 정말 함께 올라가기로 약속한 높고 큰 나무가 있었다고 얘기한다. 이에 부연은 지금 말한 것은 자신이라며 낙수가 아닌 자신으로 봐달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땐 똑바로 봐줘. 몰래 진요원에 들어가려던 두 사람은 소희를 구하려 숨어든 서유를 발견한다. 그래서 부연은 유를 별채로 안내하며 돕고 욱은 진우경에게 화조를 확인시켜달라 떼놓고 부탁해 시선을 끌어줬다. 그 덕에 소희를 구해낸 율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낙수가 진부연의 몸 안에 살아있어요. 지금 진부연의 얼굴도 낙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율은 왜 처음 보는 진부연이 눈에 익었는지 깨닫는다.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 떠올리지 않았지만 진부연이 자신의 첫사랑 낙수였음을 웬 남자가 소희를 빼내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진우경은 진부연의 비밀을 누구도 알게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악물었다. 욱은 율과 부연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친해져 있자 은근한 질투를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봄을 미리 구경하고 싶구나. 궐에서는 왕비가 진무를 앞세워 얼음돌을 불러낼 계획을 계속 진행 중이었고 자신이 환혼할 몸으로 초연을 탐내는 듯했다. 난 점점 더 많은 힘을 찾을 거고 그 힘으로 널 지켜줄게. 이것도 자꾸 헷갈리네. 내가 진짜 너한테 뭘 바라는지. 나는 내 방을 찾을 거야. 내가 진짜 누군지 제대로 생각해내고 잘 꾸며둘 거야. 그땐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와. 따뜻하게 쉴 수 있게 해줄게. 부연은 낙수와 겹치는 자신의 기억들에 혼란스러워하며 단양곡에 있는 나무를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 하는데 내일 내가 서율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같이 가주려던 욱은 부연이 율과 간다 그러자 율은 자신의 친구라며 괜히 툴툴거렸다. 율이 같이 단양곡에 가기로 한 건 이유가 있었다. 3년 전 낙수의 정체를 알면서도 눈감아 낙수가 폭주하고 욱이 얼음돌을 품고 살게 됐다. 자책했던 율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인 지금 낙수와 같이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려 했던 것. 그래서 자신을 도왔던 소희를 안전하게 서우성으로 보낸 뒤 부연을 찾아갔는데 소희는 율이 걱정되어 돌아왔다가 천부간 염수에게 붙잡혀 몸에 혈충이 없다는 걸 들켰고 혈충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라며 고문을 받게 된다. 단양곡으로 떠나기 전 소희의 부하에게 소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율은 부연을 두고 일단은 소희를 구하러 간다. 그리고 부연은 대화를 듣다가 혈충이 율의 몸에 있는 것 같다 욱에게 알렸다. 서율이 많이 아파. 몸 안에 든 이상한 기운을 봤는데 그게 혈충이라는 것 같아. 소희를 구하러 간 율은 염수에게 맞서다가 자신의 몸에 혈충이 있음을 드러내게 됐고 소희는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율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다 대신 칼에 맞는다. 소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율은 대신 복수를 하려는데 기력이 쇠한 현재로선 염수를 상대하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위험할 뻔하지만 욱이 나타나준다. 여기서 단 한 놈도 살아서 못 나간다. 박진이 욱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며 관리하는 진우경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모두의 계획이 낙수라고 그 여자가 결정권을 부연에게 주자 부연은 역시 7회 서율과 진부연. 욱의 선택은 율이 위험하단 소식을 들은 욱은 급히 그를 구하러 나섰다. 여기선 단 한 놈도 살아서 못 나간다. 그리고 천부간 술사들을 물리친 욱은 혈충을 만든 배후에 진무가 있단 걸 알게 된다. 이후 율은 치료를 위해 세주건에 옮겨졌지만 허염은 술사의 신수원에 들어간 혈충을 꺼내 방도가 없다 했고 율의 회복은 어려워 보였다. 율이 이대로 죽는다면 앞서 천부관이 율을 공격한 일로 천부관과 송림은 싸움은 불가피해 보였고 더 나아가 율의 아버지까지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나타난다면 왕실과 서우성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모든 일의 원흉이 진무임을 아는 욱은 일단 천부관으로 쳐들어가는데 박진이 욱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며 세자도 함부로 욱을 막아서진 못한다. 나에 대한 호감도 믿음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너한테 거는 기대만큼은 저버리지 말 거라. 그럼 먼저 기다려드릴 테니 가서 진무를 데려오십시오. 단호한 욱의 요구에 세자는 진무를 찾고 살고 싶다면 혈충을 꺼낼 방도를 찾으란다. 진무는 진우탁이 꺼내온 혈충이라며 자신은 방도를 모른다 하는데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아니면 장욱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율이 죽는다면 욱이 진무를 죽일 것은 불보듯 뻔했기에 진무는 진요원을
관리하는 진호경에게 도움을 청했다. 진호경은 나서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진무가 진요원도 위험해질 거라 걸고 넘어지자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다. 하지만 그냥 곱게 도울 리는 없었고 진호경은 화조를 이용해 혈충을 꺼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돕는 대신 진부연을 돌려보내라 한다. 싫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네. 진부연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더 위중한 서유를 선택하기로 하는 장욱. 헌데 우가 너 정말 곁에 저 아이가 없어도 되겠냐? 유리랑 저 아이를 물에 던져놓고 유리가 급하니 저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마음이 급하니 포기해야 하는 쪽에 마음을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 소중한 사람이면 버리듯 보낸다 생각하면 안 된다.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미안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잘 됐습니다. 우기 유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자. 부연도 그의 친구로서 돕고 싶다 나서고 부연은 우기 진요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보내기로 결심을 굳힌 걸 눈치챈다. 이후 유를 구하려는 모두가 합심해 혈충을 꺼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부연 또한 움직이지 못하는 율의 생명력을 내심 품고 계획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서로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던 부연과 세자는 각자의 정체를 알게 됐다. 결국 모두의 계획이 성공의 혈충이 진기를 토해내게 만든 뒤 제거했고 늦지 않게 도착해 유를 살려냈다. 유를 살려냈다. 그 후 부연은 자신을 돌려보낼 것을 알고 있었다며 돌아갈 준비를 한다. 난 나가도 아쉬울 게 없는데 너한텐 미안하네. 힘들 때 쉬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것 때문에 나 데려온 건데 그 쓸모를 못하고 가니까 계속 착각하는데 너 그런 쓸모로 데려온 거 아니야. 그리고 우기 조금이라도 아쉬워해주길 바랬는데 욱은 약간의 기대를 하게 하다가 부연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부연은 또 상처를. 너는 그냥 혼자 얼어 죽어버려. 살아남은 진무는 세자를 위한답시고 다른 진실 한 가지를 알려준다. 선왕이 장강에게 환원해 낳은 자식이 우기라 제왕성의 별을 타고난 것이며 우기 언제든 세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으니 멀리 보내라 덧붙였다. 깨어난 율은 이 선생이 진부연을 3년간 보살폈단 걸 알고 그 안에 낙수가 있는 걸 알지 않냐 묻는데 이 선생은 율만 알고 있다면 모른 척 하라 한다. 지금 그 몸 안에 두 개의 혼이 있는데 몸의 주인은 진부연이고 진부연의 혼이 깨어나면 낙수의 혼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 했다. 낙수라고? 그 여자가 둘만 아는 비밀일 줄 알았지만 그 사이 허윤옥도 비밀을 알게 된다. 부연을 보내려 하니 뒤늦게 부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욱은 힘들어하고 결국 참지 못하고 떠나려는 부연을 붙잡는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은 네가 너무 고맙고 내가 많이 미안하다는 말인 거야. 그런 거면 내 쓸모가 없어졌다는 건 다행인 거네. 버려진 건 줄 알고 비참했는데 장욱 스타일의 화법은 괜히 부연의 화만 돋구는데 결국 욱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았다. 그냥 보고 싶고 널 봐야겠어서 왔어. 그래서 지금은 네가 너무 화가 나서 가야겠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야지. 결정권을 부연에게 주자 부연은 역시 난 처음부터 좋았다. 푸른 자국을 보기 전에 낙수를 보냈고 단양곡으로 향했고 결국 낙수의 기억을 되찾았다. 수가 그것을 꺼내오면 방패를 돌려주겠다 했다. 환웅인의 푸른 자국을 보고 더 크게 놀란다. 팔에 돌아온 낙수의 기억 꺼져가는 생명력.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욱과 부연. 그러길 잠시 욱은 정신을 차리고 진호경과 한 약속부터 수습하겠다 한다. 하지만 박진과 함께 있었고 진요원과 송림의 약속이기도 해서 쉽게 파기할 순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진부연은 일단 약속대로 자신이 돌아가 설득을 해보겠다며 각자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다. 그리고 부연이 돌아가기 전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난 처음부터 좋았다.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서방님. 욱은 자신이 무더기에게 했던 말을 부연이 그대로 돌려주자 멈칫한다.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그 사실을 부연도 알게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넘겼다. 나를 첫눈에 못 알아봤어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먼저 알아본 거다. 부연은 깨어난 율이 욱과 자신을 도와준다는 소식에 기뻐 달려가는데 이전에 친절했던 율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통이 될 겁니다. 율이 까칠해진 이유를 모르는 부연은 혼란스러워하다 낙수였던 어린 시절 율과 만났던 순간의 기억을 잠시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언제 만난 적이 있냐 묻고 율은 단양곡에 가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 하지만 장욱 곁에 있을 수 없는 나라면 알고 싶지 않소. 부연은 진실을 알게 되면 욱의 곁에 있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 거절했다. 이 선생에게서 낙수의 혼이 사라질 거라 들었던 율은 그 사실을 진호경에게 그대로 전하며 부연이 잠시라도 원하는 사람과 있게 하자고. 이에 진호경은 약간 흔들린다. 율은 뒤늦게 서우성에 보내려던 서신을 찾는데 자신이 단양곡에서 낙수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 남긴 서신이 허윤옥의 손에 들어간 걸 알게 된다. 그 시각 허윤옥은 부연을 환훈인의 무덤으로 불러내 따로 만나고 있었고 낙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환훈인의 자국을 드러나게 하는 약물을 부연의 어깨에 뿌렸다. 그런데 푸른 자국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하고 갑자기 약물 세례를 받은 부연은 허윤옥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려다 눈에 약물이 또 들어간다. 그 때문에 눈에 숨겨진 푸른 자국이 드러나는데 그때 등장한 서율은 허윤옥이 낙수의 눈이 푸른 자국을 보기 전에 낙수를 보냈고 허윤옥에겐 낙수의 혼이 곧 사라질 거라며 잠시라도 그대로 두고 싶었다 전했다. 눈에 들어간 약물을 씻어내려 냇가로 향한 낙수는 자신의 눈 속에 푸른 자국을 발견하고 우기 말했던 낙수가 자신임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눈 속에 푸른 빛이 꽃처럼 피어 있었거든. 그게 난가. 그래서 외면하려 했던 기억을 찾으러 단양곡으로 향했고 결국 낙수의 기억을 되찾았다. 모든 게 다 나의 기억이었다. 내가 이 푸른 옥의 주인이었고 그의 스승이었던 낙수다. 낙수가 자신의 정체를 자각하자 진부연의 혼과 마주하게 됐고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까지 알게 된다. 몸의 주인이 아닌 당신은 곧 떠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이후 낙수는 욱을 찾아 단양곡에서 기억을 찾았다 전하고 욱은 어떤 사람이었든 무슨 기억이든 다 괜찮다 하지만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낙수. 얘기할 수도 없고 곁에 갈 수도 없어. 낙수는 주어를 생략한 채 좋아했던 사람에게 상처 준 이야기를 이어가고 욱은 그게 자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다른 남자 때문에 버리고 가려는 것이라 오해에 붙잡으려 한다.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나면서도 눈물을 보이는 낙수의 모습에 욱은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그 후 진요원으로 돌아간 낙수는 혼자 슬픔을 감내하는데 보고 싶은 걸 견디지 못한 욱이 몰래 진요원 담장을 넘어 낙수를 찾았다. 그러나 자신이 사라지면 더 상처받을 게 뻔한 욱에게 낙수는 더욱 거리를 두려 한다. 난 닮아서 좋아한 거고 넌 헷갈려서 좋아한 거고 그렇게 이 상황을 수습하자 난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널 잡은 건 어디가 고장나서도 정신이 나가서도 아니야. 그냥 네가 정신 못 차릴 만큼 좋아서였어. 하지만 욱은 자신을 무덤에서 꺼내준 게 낙수라며 아무리 밀어내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왕명에 따라 북성에 가야 하지만 빨리 돌아와 다시 만나러 오겠다 한다. 욱이 떠난 사이 진무는 세자를 등에 업고 진요원을 빼앗아 화조를 손에 넣으려 움직였다. 진우경은 왕실의 명도 거절할 수 있는 방패가 있다 하지만 진무는 앞서 진우경이 유를 살리기 위해 화조를 사사로이 쓴 것을 문제 삼으며 만장회를 열어 그 방패를 빼앗을 거라 한다. 그런데 자신을 나락에 빠뜨린 게 진무임을 알고 있는 낙수가 방패를 지키겠다 나서고 진무는 그 방패를 진요원의 귀도에 던져넣으며 낙수가 그것을 꺼내오면 방패를 돌려주겠다 했다. 진우경은 딸의 몸이 위험할까 걱정하지만 낙수는 딸의 실력을 믿으라며 귀도에 뛰어든다. 귀도는 위험에 살아 돌아오기 힘든 곳이었기에 낙수는 방패를 찾기도 전부터 위험에 처하는데 낙수가 위험해지자 음양옥이 빛을 발했고 그 신호를 느낀 욱이 나타나 낙수를 구했다. 낙수는 욱이 귀도에 온 것을 보고 놀라며 어떻게 온 것이냐 묻는데 욱은 낙수의 눈에 드러난 환운인의 푸른 자국을 보고 더 크게 놀란다. 너 누구? 세자가 먼저 귀도를 빠져나간 뒤 때문에 낙수는 귀도 밖으로 나간다. 진무를 찾아 귀도로 들어서 있었다. 왕과 다른 술사들에게까지 뻗쳐 있었고 그리고 이 선생 김도주 중에 한 명이 죽은 듯 구의 낙수와 장욱의 재회 끈질긴 진무. 너 누구야? 보이는 대로다. 눈 속에 푸른 자국을 지닌 환운인이다. 결국 낙수는 자신은 진부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며 들키지 않기 위해 도망친 거라 밝혔다. 세자도 낙수가 괜찮은지 확인차 귀도에 뛰어들고 둘의 얘기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나한테만 들켜. 명심해. 이 정도 거린 나뿐이다. 그래 너뿐이다. 일단 욱은 낙수의 푸른 자국이 들키지 않도록 숨겨주며 너무 가까이 서지만 않으면 된다며 가까운 거리는 자신에게만 허하라 명했다. 낙수는 세자가 진무와 같이 자신을 귀도에 몰아놓고 왜 구하러 온 것이냐 묻는데 이에 세자는 진무이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장욱과 편을 먹은 것이라며 모든 건 진무를 치기 위함이었음을 밝혔다. 욱도 북성에 간 척 속인 것이었기에 욱이 낙수의 부름에 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었던 것. 한편 귀도 밖에선 진우경을 만난 이 선생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얼음돌은 서경 선생이 진설란을 살리기 위해 꺼낸 것인데 진설란이 죽은 뒤에도 왜 진요원에 남겨뒀을까 의아해하며 제기한 의문. 진설란의 혼이 그 얼음돌 안에 남아있었다면 그 얼음돌로 살려낸 아이가 진설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본 거네. 부연에게 진설란과 맞먹는 실력이 있기에 진우경은 흠칫하지만 자신의 딸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세자가 먼저 귀도를 빠져나간 뒤 낙수는 욱에게 궁금한 것을 물으라 하는데 욱은 그녀가 낙수임을 알아차렸지만 낙수의 정체에 대한 것은 덮어둔 뒤 자신이 진무의 밀단을 치러 가야 하는 상황을 알리며 다른 것을 물었다. 나 여기서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랑 같이 있을까? 이에 낙수는 설령 우리가 서로를 많이 바라고 그리워했다 해도 그러는 건 옳지 않은 거라며 욱을 귀도 밖으로 내보냈다. 세자가 자신의 편에 섰다 믿어 의심치 않던 진무는 자신의 밀단을 공개한다. 그리고 숨겨진 밀단을 찾은 세자는 본격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나는 관주와 싸우러 온 것이다. 장욱과 함께
송림과 함께 천부관과 싸워 진무의 앞까지 간 장욱. 하지만 앞서 낙수의 부탁을 받았기에 직접 처리하기보단 진무를 귀도로 보낸다. 진무는 귀도에 가서 비어있는 얼음돌을 진짜 얼음돌로 착각해 탐냈고 낙수는 그걸 이용해 얼음돌의 주인으로 만들어준다. 꾀어내 진무가 비어있는 얼음돌에게 기력을 빼앗겨 죽어가게 만들었다. 나라곤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단주, 낙수, 이곳은 사술사들의 감옥이라지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죽음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진 마세요. 아마 나도 이곳에서 사라질 테니까. 진무를 처리한 낙수는 귀도에서 홀로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한다. 몸에 진부연만 남게 되면 자신이 우객에 숙제로 남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런데 현무의 기운을 가진 거북이가 방패를 찾아주고 그 때문에 낙수는 귀도 밖으로 나간다. 모든 걸 아는 율은 침묵하려다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게 안쓰러워 각자에게 진실을 전했다. 낙수에겐 3년 전 사건은 진무의 사술에 당해 벌어졌던 것이라며 자책하지 말라 했고, 우객에는 낙수가 곧 사라질 것이라 알렸는데 두 사람 모두 함께하기보단 각자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결정을 해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만장회에 선 낙수가 먼저 장욱이 잡지 않고 놓아준 환혼인이 있다 알렸고, 욱은 환혼인을 잡아야 한다는 핑계로 낙수를 찾아가게 됐다. 결국 죽고 죽이는 관계를 이유와 핑계로 만들어 저를 부르셨네요. 내 독한 스승님, 내가 왜 네 스승이냐? 난 이미 널 파문하였는데. 스승과 제자 사랑하는 사이로 제외한 두 사람은 입을 맞추며 마음을 나누는데, 그 시각 환혼을 포기하지 못한 왕비는 서윤호와 함께 진무를 찾아 귀도로 들어서 있었다. 추온양의 행방을 묻는 왕비에게 진무는 왕비의 환혼된 몸속에 숨겨뒀다며 그녀의 피 속에서 추온양을 뽑아냈다. 그리고 그걸로 서윤호의 몸에 환혼의 왕을 찾는다. 그런데 그 뒤로 등장하는 만장회의 여러 술사들. 진무의 세력은 밀단뿐만 아니라 왕과 다른 술사들에게까지 뻗쳐 있었고, 그 때문에 욱이 다시 돌아왔을 땐 무슨 사달이 벌어진 뒤였다. 초연 당구가 관 앞에서 슬피 우는 걸 보면 진무의 세력을 막으려다 박진, 진호경, 그리고 이 선생, 김도주 중에 한 명이 죽은 듯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했어도 나는 계속 똑바로 너를 보고 있었던 거야. 죽은 줄 알았던 세 사람은 구조되어 화마에 휩싸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세상을 구원한 빛, 그대에게 돌려드리는 그림자입니다. 10회 빛과 그림자 장욱과 조영. 이 나무에서 나홀로 보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 어째서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을까?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했어도 함께하자는 약속은 기억하고 나를 기다린 거야. 우리의 약속이 잠시 허락된 거라면 그저 그립고 보고 싶어 만난 여느 평범한 연인인 듯 함께하자. 허락된 시간 동안 예전의 낙수와 욱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두 사람이 단양곡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한 건 이 선생의 도움도 있었고, 이 선생은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며 두 사람의 혼례를 올려주겠다 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낙수의 이름은 네 가지.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 조영, 살수 낙수, 그리고 무덕이, 지금은 진부연. 이 선생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냐 묻고, 낙수는 처음 부모님이 주신 이름 조영을 택했다. 욱과 영, 너의 이름은 빛이고 너의 이름은 그림자구나. 빛과 그림자라. 어쩜 너흰 처음부터 운명인가 보다. 환혼이 뒤에 부제로 빛과 그림자가 붙은 게 남녀 주인공인 욱과 낙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음. 나는 계속 똑바로 너를 보고 있었던 거야. 첫눈에 알아본 그때처럼 눈 속에 푸른빛을 가진 너를. 모습을 감추고 있던 진부연은 욱과도 마주하고 화조가 풀려나 환란이 온 세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이 남아있는 이유를 알렸다. 이 선생이 추측한 대로 진설란이 맞는 듯 일부러 욱의 그림자인 낙수를 끌어들여 이용했고, 이제 그림자를 걷어들이고 나타날 거라고. 아주 오래전 서경을 도와 진설란이 환란을 막아냈듯이 화조를 막을 수 있는 건 장욱 당신뿐이고, 진부연이 세상에 나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환혼되어 나타난 진무와 한편이 된 왕과 만장의 술사들은 얼음돌을 꺼내기 위해 화조를 깨우려 준비한다. 힘을 얻게 해준다는 진무의 말에 제대로 매수된 왕은 세자의 발도 묶어버렸다. 술사들을 거느린 진무는 시간이 없다며 곧장 진요원으로 쳐들어갔고, 진호경의 수기를 빼앗겠다 협박해 진요원의 문을 열게 했다. 속수무책으로 화조를 빼앗긴 진요원. 그 때문에 진요원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진호경은 요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김도주의 부축을 받아 진요원 속으로 들어선다. 도움 요청을 받은 박진은 진요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빠져나오기 시작한 요기들로 인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진요원의 문을 닫는 것밖에 없었다. 진호경과 김도주는 이해한다며 요기가 더 빠져나가기 전에 문을 닫으라 하고 결국 박진은 눈물을 머금고 진요원의 문을 닫았다. 박진 총수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당신의 소중한 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요. 절망하는 박진의 곁에 나타나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진무. 하지만 박진은 그들과 한편이 되기보단 혼자라도 맞서 싸우길 택했고, 일대 다수의 불리한 싸움에
홀로 쓰러졌다. 우기 낙수와 단양곡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진호경, 김도주, 박진의 장례식이었다. 그리고 지난밤 화조가 풀려나며 벌어진 일들을 모두 알게 된다. 하지만 욱은 놀라기보단 이미 예견된 일임을 알았기에 진실을 알렸다. 화조는 깨어날 겁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죽은 줄 알았던 세 사람은 구조되어 이 선생에게 치료받고 있었다. 진부연이 실력을 되찾은 뒤 무너져가는 진여원에 들어가 진호경과 김도주를 구해냈고 이 선생은 혼자 남은 박진을 구해냈던 것. 떠나줬으니 그 몸의 실력이 완전히 돌아온 거지. 그 과정에서 낙수는 떠났단 게 밝혀진다. 우린 서로를 첫눈에 알아봐선 안 될 운명이었나 봐. 내가 태어나면서 너의 아버지가 죽었고 너는 그 복수로 나를 죽였지. 그래, 그 지독한 운명대로면 우린 만나서 안 됐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첫눈에 알아본 건 정해진 운명 때문이 아니야. 우린 서로가 가장 간절하던 순간에 서로의 인생에 나타났던 빛이었고 그에 따라온 그림자마저 아는 채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답장은 하나야. 사랑해. 우기 낙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던 것. 욱은 화조가 깨어나는 것이 얘기된 일이었기에 진무와 술사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화조를 깨웠고 욱 외에 얼음돌에 욕심을 부리던 모두가 화마에 휩싸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천부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진부연은 자신의 실력으로 화조를 욱에게 보냈고 경천대호에서 화조를 기다리던 욱은 화조를 처리하며 대환란을 막아냈다. 그 후 진부연은 사라진 줄 알았던 낙수에게 몸을 돌려주며 자신이 사라짐을 택한다. 세상을 구원한 빛, 그대에게 돌려드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품어하는 빛은 절대 어둠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찾은 뒤 박진과 김도주는 신혼의 행복을 되찾으며 아이를 가진 듯했고 당구와 초연은 앞서 친 사고로 쌍둥이를 낳아 사랑의 결실을, 세자는 욕망에 무너져 죽은 왕을 대신에 왕위에 올랐고 몸을 되찾은 낙수와 욱은 진요원이 무너질 때 도망친 요기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며 스승과 제자일 때처럼 툭탁 케미를 발휘했다. 예견된 환란을 막고 부부로서 평생 같이 하게 됐으니 해피엔딩으로 끝.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